아니 근데 데킬라가 성적인 코드와 연관이 된 술인 건 맞아요. 전쟁 나가기 전날 밤에 먹는 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데킬라를 먹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는데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V 오늘의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탕수수는 럼, 옥수수는 버번, 밀이 보드카인가요? 아 보드카는 재료를 따지지 않아요. 과일로도 만들고요. 아 진짜요? 곡물로도 만들고. 네. 보드카 하면 러시아가 워낙 유명하니까 감자를 먼저 떠올리는데 네. 감자로만 안 만들어도 돼요. 뭐 밀로도 만들고 그 어떤 곡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우유로 만든 보드카도 있어요. 우유요? 정확히는 우유에 있는 유장 성분이 있는데 네. 이 유장 성분으로 만든 우유 보드카가 있어요. 밀크 보드카가 실제로 있어요. 양파 보드카도 있어요. 강화와 발효가 가능한 그 어떤 재료든 다 만들 수 있는 게 보드카예요. 보드카는 재료를 따지지 않아요. 진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진은 그 특유의 재료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주니퍼 베리라는. 주니퍼 베리? 주니퍼 베리라는데 우리 진토닉이나 이 진 먹었을 때 딱 느껴지는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게 주니퍼 베리 향이에요. 그럼 주니퍼 베리 더하기 뭐 해야 돼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증류주, 곡물? 예, 증류주를 만드는데 주니퍼 베리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게. 아 모든 곡물인데 주니퍼 베리가 들어가야 진이다. 데킬라는 용설란. 아가베. 그게 용설란이죠. 예, 예, 아가베. 아가베. 용의 혀를 닮았다 그래서 용설란이라고 부르는데 엄청 커요. 그 아가베가 자라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막 이 가시가 막 장난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술 뭐가 있을까? 고량주. 고량이란 말 자체가 수술한 뜻이에요. 그렇죠. 중국 백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백주는 뭐예요? 황주와 백주가 있는데 그 황주는 발효주고요. 네. 백주는 빠이주. 이거는 이제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주라고 이제 백주는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뭐 다 잘 먹어요. 근데 뭐 아, 그 입맛을 왜?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하나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데킬라 먹고 이거 왜 손바닥에 소금이랑 레몬 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멕시코 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자기네들도 그게 원래부터 좀 그렇게 먹었대요. 아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왜 그걸 이렇게 먹냐면 이게 원래 데킬라가 전쟁 나가기 전날 밤에 먹는 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야 문명 시대부터 해서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데킬라를 먹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는데 아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의 선물이다라고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저도 알고 그냥 들은 썰입니다만 아내의 그곳에다가 레몬하고 소금을 이렇게 발라놨대요. 술을 한 잔 먹고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가는 게 지금은 이제 변형된 거다. 정설인가요? 야설인가요? 아니 근데 데킬라가 성적인 코드와 연관이 된 술인 건 맞아요. 데킬라나 이 아가베 용설란의 전설 중에 하나가 마야후얼이라는 그 여신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여신이 상징하는 게 다산이에요. 다산. 이건 좀 방송이 좀 그렇겠다. 하여튼 아니 이게 괜찮아요. 굉장히 젖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 여신들이 등장하고 그래요. 그쪽 문명에서. 그래서 그 다산을 나타내는 네, 다산을 상징하는 마야후얼이라는 그런 여신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그런 함의가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처음 들어봤어요. 아하. 발렌타인 12년, 17년, 뭐 21년, 30년, 30년.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연수는? 숙성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숙성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크통에 12년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원액을 조금씩 병에다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켈란 뭐 18년이다. 그러면은 최소 18년인가요? 최소 18년 이상 된 원액을 꺼내서 이제 병에 담은 거죠. 최소 18년이면 그럼 19년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막 18년 뭐 날짜 재가지고 물론 하겠지만 법적 규정은 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17년 뭐 259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8년을 넘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러면 17년이 17년이 되는 거네요. 17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12년, 17년, 21년, 30. 예를 들면 13년도 있고. 13년도 나와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글렌리백 13년도 있고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굳히기 나름인데 대략 위스키 업계에서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12년이 좀 싱글 몰트에서는 좀 엔트리급 이렇게 네. 얘기해요. 10년이나 12년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 그리고 이제 좀 더 넘어가면 25년, 3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좀 정해지게 된 건데 이게 뭐 무슨 법칙이 있지 않아요. 뭐 23년 6개월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네요. 23년 6개월이면 23년으로 표기하죠. 23년 7개월은? 당연히 23년이죠. 아, 최저 미니멈입니까? 네, 미니멈이죠. 그럼 이거 리미티드는 뭐예요? 리미티드도 있잖아요. 한정판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성분이 몇 년산 이런 건 없는 거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패션이나 이런 데도 한정판 제품 내놓잖아요. 네. 요거는 정말 한정돼 있는 거예요. 딱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숙성고에 있는 옷구통 중에 좀 잘 익은 거 내가 한 뭐 10개만 내가 실렉팅 해볼게. 근데 보통 이렇게 사람 부를 때 야! 이러세요? 그러니까 연기한 거잖아요. 아, 연기. 그 숙성고에서 옷구통을 갖다가 내가 한 50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선정을 했어요. 네. 이것만 갖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여러 병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요때 딱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또 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 몇 년산인지는 모르는 거네? 몇 년 산이라고 뭐 표기를 할 때도 있고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낼 때.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2년, 뭐 30년, 심지어 40년, 50년이면 수준인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독을 해요? 3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이게 알아? 25년짜리인데 30년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체크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옷구통을 잘랐으니까 그게 나이테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뭐 대놓고 사기를 치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죠. 네. 카치 업계나 그다음에 법원 증유사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캐스크 통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통에다가 집어넣은 날짜 같은 걸 다 기록을 해놓고 요즘은 다 이게 바코드로 전산화돼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뭐 딱 찍기만 하면 바로 다 나오듯이 찍으면 필링이라는 게 이제 통입한 날짜거든요. 날짜 시간까지 싹 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조작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위스키 좀 먹는다는 사람들은 10년 숙성한 거랑 20년 숙성한 거는 먹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 차이는 좀 근데 있죠. 네. 100년, 200년 된 증류소가 그런 사기 한번 쳤다가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하지 왜 않을 거예요. 숙성이 오래되면 더 비싼 거예요? 시간이 돈이니까요. 근데 그게 더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마스터 디스틸러, 증류소에서 이제 생산 공정을 총괄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어떤 오크통이냐에 따라서 가장 정점에 다다른 시기가 있다. 그 유명한 마스터 디스틸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숙성고를 쭉 돌면서 맛을 조금씩은 봐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보통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향을 맡고 숙성에 어느 정도까지 조달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미에 어느 정도까지 조달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근데 옷구통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막판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꽐라될 때까지 드시지 않죠. 근데 통상 연수가 오래되면 맛있긴 하잖아요. 부드럽다고 표현을 좀 많이 더 뭐 하죠. 부드러워질 수는 있죠. 근데 오크 통마다 또 좀 달라서 그러니까. 통이 크냐 작냐 뭐 증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래 숙성시켜야 무조건 맛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싼 건 사실이에요. 오래 숙성하면 무조건 비싸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 그런 것도 있어요. 증발을 하잖아요. 술이. 오크통이기 네. 때문에. 안에 니스치 같은 거 해놓으면 안 되나? 있어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위스키 맛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고요. 오크통은 숨을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간다고요. 그렇죠. 스코틀랜드는 연간 평균 한 2% 정도씩 날아가고 매우 적은 거죠. 그렇네. 그래서 이 날아가는 알코올을 천사의 몫이라 그래요. 엔젤 쉐어. 천사가 먹는다. 루시퍼가 먹을 수도 있잖아. 악마의 몫이란 것도 있어요. 데블 쉐어라는 표현도 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지금 말고 증류소 직원들이 원래 빼먹는 거. 이걸 악마의 몫이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는 천사의 몫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천사의 몫이 스코틀랜드는 연간 한 2%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데는 12% 정도 된다고요. 연간 12%. 왜 습해서 그런가? 아열대 더워서 기후니까. 예, 아열대 기후니까. 코리아는 우리나라 다 다른데 최근에 마하노크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거기는 한 12% 나온다고 하고요. 오. 다른 뭐 지금 증류소들 물어보면 10% 이하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야, 그럼 적도에서는 못 만들겠다. 만들 수는 있는데 50%씩 날아가겠네. 숙성을 오래 못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인도도 만들잖아요, 위스키. 인도도 지금 위스키 잘 만들잖아요. 럼? 근데- 아니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잘 만들어요. 럼은 위스키가 아니에요? 럼은 럼이죠. 럼은 럼이죠. 럼은 럼이죠. 재료가 다르지. 어? 럼은 사탕수수.
럼은 사탕수수라는 특정 재료를 그렇지, 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탕수수라는 아, 특정 그렇지. 위스키는 보리로만 만드는 거지. 스카치는 보리로만, 스카치 싱글 몰트는 보리로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위스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주재료니까 위스키는 보리로만 만든다 하면 안 되죠. 그 럼은 위스키 아니에요? 럼은 위스키로 분류하진 않죠. 왜요? 럼은 사탕수수. 곡물로 맞다. 곡물로 하는 거라면 사탕수수는 그건 뭐야? 이거는 좀 특정하게 발달한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르 자체가. 럼스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럼도 근데 숙성하잖아요. 럼도 숙성하죠. 네. 럼도 숙성하죠. 그럼 럼 위스키네? 아까 정이랑 약간 그러네. 그럼요. 왜냐면 곡물을 발효, 증류, 네. 숙성을 시키면 위스키다. 위스키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정의로 따진다면. 근데 이 정의가 무슨 국제 헌법에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럼 위스키 해줘요. 아니, 럼은 럼이죠. 럼스키. 어떻게. 법원은 법원 위스키라고 그러는데 왜 럼은 럼이라고 그래요? 롬은 롬 자체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죠. 정말 그 카리브해에서 발달했잖아요. 롬에서. 그리고 이 사탕수수로 만들고 그 노예들의 어떤 역사들도 들어가 있고 막 이게 그럼 데킬라는 위스키예요? 테킬라는 위스키가 아니죠. 아니지, 곡물이 아니니까. 보드카는 숙성을 안 하니까. 숙성을 안 하니까? 아, 이거 헷갈리네. 그러면 보드카도 숙성을 해서 나오면 위스키의 정의에 포섭이 되네요. 포섭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근데 각 나라마다 뭐 다 규정도 다르고 해서 위스키는 뭐 이게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스키를 많이 먹기 시작할까요? 일단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한국만 따져서 얘기한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MZ 세대들은 그 전의 세대하고는 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술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세대 같아요. 주류 쪽으로 보면 신인류가 좀 탄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술을 제대로 맛으로 즐기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고 저는 봐요. 지금의 MZ 세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전에는 맛으로 안 먹었냐? 예, 맛으로 안 먹었어요. 먹었죠. 우리 세대만 해도 술을 맛으로 먹기 힘들었어요. 술을 대부분 다 언제 우리가 소비했냐면 주로 회사 다니면 회식인데 네. 회식에 막 수십 명 앉아갖고 부장님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부장님하고 앉아갖고 캡틴 큐. 뭐 회식에서 캡틴 큐는 안 먹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소주 저희 삼성 다닐 때 캡틴 큐였어요. 거기는 좋은 회사였나 보네요. 아 근데 캡틴 큐는 그거 잘못 먹으면 그 다음날 왜 캡틴 큐는 숙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틀 뒤에 깨어나기 때문에 숙취가 없대요. 다음날 숙취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계의 타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알코올계의 타노스. 기억을 모두 삭제하고. 아 캡틴 큐 댓글 중에 주라골드 캡틴 큐 한번 했는데 댓글 중에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였어. 캡틴 큐 먹고 아버지한테 형이라고 했다. 아 근데 그러면 향, 맛, 뭐 어떤 위스키가 좋은 위스키인지 예를 들면 나는 그 발렌타인 12년이 더 맛있게 느껴져. 근데 조성우 쌤이 야 무슨 소리야 17년이지 내가 위스키를 한두 번 먹어봐 풍미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이게 훨씬 낫잖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저도 위스키 좋아해서 위스키 책도 여러 번 쓰고 했지만 맛에 대한 부분은 다 개인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절대적으로 이 위스키는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바에 가서 잔술로 관심 있는 술 있으면 한번 직접 한번 좀 잔술은 좀 싸니까 시켜서 먹어보고 근데 병으로 시키면 실제로는 더 싼데. 뭘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병으로 시키면 일단 이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다가 이게 아 이거 맛 별론데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캡틴 큐가 딱 알맞잖아요 요만큼. 300ml면 한 4명이서 한두 잔이면 끝난다니까? 다음날 숙취도 없고. 일본 위스키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랑 일본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죠. 대세가 돼 있잖아요. 왜? 지금 보통 세계 위스키 5대 산지를 얘기할 때 일본이 들어가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일본이에요. 캐나다도 들어가나요? 캐나다 뭐가 있지? 캐나디안 클럽, CC 같은 거, 그다음에 크라운 로얄 이런 거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술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술들인데 어찌됐건 일본이 들어가죠. 근데 일본은 위스키 역사 자체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00년 됐잖아요. 아 그래요? 올해가 정확히 100년 된 해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잖아요. 야마자키 증류소가 첫 삽을 뜬 게 1923년이에요. 100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출발이 빨랐고 네. 빨리 개척한 거죠. 위스키란 시장을. 가장 좋아하는 일본 위스키는 어떤 건가요? 일본 거면 다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히라가나만 적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야마자키는 얘 왜 비싼 거예요? 구할 수도 없던데. 네, 한때 야마자키가 워낙 너무 잘 팔리고 또 원액이 또 부족하고 해갖고 제대로 내놓지를 못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잘 봐요. 맛은 누가 평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스키 뭐 대회 있지 않아요? 대회 많이 하죠. 근데 그걸로 뭐 맛을 평가할 수 없는 데서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어떻게? 그럼 이거 약간 좀 로비나 뒷돈 이렇게 줘가지고 꽁짓돈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대회들은 전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뭘로 평가를 내려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말 그대로 라벨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급장 떼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변도 많이 일어나요. 뭘로 평가를 내요? 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 맛. 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뭐 각자 주관적 평가일까요?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오로지 개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복에서 내가 마시느냐, 심사위원이 한잔 하고 와서 마시느냐, 감기 걸린 상태에서 마시느냐,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게. 컨디션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겨를 평가를 해요. 심사위원들 막 대여섯 명이 기술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술 점수는 네.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틀이 있는데 이건 맛이라든지 향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훨씬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걸 무슨 숫자나 데이터로 정량화시켜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바닐라 향이 어느 정도 느껴져야 뭐 이게 좋은 버번 위스키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건 있죠. 대중적인 인지도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대중적인 평가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데서 상 타고 이러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 대중적인 인지도가. 이거 약간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서 이런 카르텔, 위스키 카르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하. 요즘 대형마트에 보면 위스키 엄청 많잖아요. 그럼 입문용으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처음 위스키를 맛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유명한 것부터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요. 캡틴 큐. 아니 이게 그거는 유사양주니까 캡틴 큐는 일단 안 나와요 지금. 단종됐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지금 떼도 모르겠다. 중고거래에서. 뭐 중고거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일단 주류는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이니까 그런 걸 위스키로 재테크를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법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뭐 위스키로 돈을 버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위스키가 그때도 그렇게 인기 있을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위스키가 지금은 막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라는 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인생의 정점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때 진짜 화려했던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았다. 아, 지금 왔었어야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갑자기 우울해지네. 나이만 먹은 것 같고 우울해지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 아니세요? 어찌됐건 간에 뭐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도. 그럼 입문용으로 하나, 예. 야 입문용이면 기본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블렌디드 네. 위스키부터 드셔보세요. 저는 조니 워커 블랙 같은 술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조니 워커 블랙? 약간 조니 워커 블랙이 수학의 정석 같은 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스키의 스카치 위스키의 정말 그 풍미의 정석 같은 술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괜찮다 하면 다른 위스키도 좀 한번 드셔보시면 어떤가. 아, 나 자꾸 헷갈리는데 스카치 위스키가 뭐지?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위스키. 원래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는 우리가 접하기가 쉽잖아요. 네. 뭐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뭐 다들 흔하게 먹으니까 그런 걸 먹어보면서 야 이거 위스키 맛이 좀 괜찮구나. 그럼 나는 위스키로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뒤에는 이제 싱글 몰트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씩 접해 보시는데 일단 유명한 것부터 그다음에 구하기 쉬운 거 이런 것부터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요.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그렇죠. 그리고 조금 비싸다 싶은 거는 바에 가서 잔술로 좀 시켜보셔서 드셔보시면서 내 위스키 취향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스키는 도수가 정해져 있어요? 도수 스카치 위스키나 버번 위스키나 모두 다 4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9도짜리 스카치 위스키, 39도짜리 버번 위스키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위스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서 스카치 위스키라는 말을 못 붙이게 해놨어요. 아 그런데 위스키는 될 수 있겠네요. 위스키라고 주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 원액 가져와서 국내에서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40도는 안 되는 위스키도 국내에 있어요. 30 몇 도짜리 저도수 위스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국제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스키는 아닌 거죠. 그럼 위로는 상관없어요? 99도도 괜찮은 거예요? 아, 99도짜리 위스키는 없고요. 이런 규정들은 있어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증류 자체를 80%, 그러니까 80도 이하로 증류를 끝내게끔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80도 이상이 넘어가면 네. 곡물의 풍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알코올이 돼버린다. 80% 이상의 주정을 뽑아버리면 도수를 확 올리면 재료가 어떤 것이든지 사실 그 재료의 특징이 살아남지 않아요. 주정이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주정, 영어 싫어하시지만 뉴트럴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연속식 증류기를 써서 네. 어떤 곡물이든지 상관없어요. 써서 매우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뽑아내는 거예요. 순수 알코올에 가깝게 뽑아낸 거를 주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가 바로 이 주정으로 만들어요. 주정에다 물을 섞는 건가요? 물을 써서 도수도 떨어뜨릴 뿐더러 조미료를 넣죠. 예, 아스파탐. 네, 그런 걸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정 자체는 알코올이라서 이거는 아무 맛도 없어요. 주정도 되게 싸구려를 쓰잖아요.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그 잉여 곡물을 쓴다고 얘기하죠. 뭐 타피오카. 타피오카 대표적으로 타피오카예요. 옛날에는 고구마 많이 썼는데 감자 고구마. 곡물을 싼 걸 써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를 떨어뜨려야 생산 되고. 단가도 낮지. 네. 그다음에 잉여 농산물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어떤 곡물을 뭐 비싼 보리를 써서 만든다 해도 80% 이상으로 도수가 올라가면 그 곡물의 풍미가 살아남지 않아요. 주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정으로 왕창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그대로 먹으면 맛이 없고 네. 떨떠름하기 때문에 조미료를 아주 적당하게 잘 타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의 맛을 잡아내는 거니까. 그럼 주정뱅이는 뭔가요? 주정만 먹는 뱅인가? 아니 그게 뭐 어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국어 선생님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싸구려 주정과 합성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가 대세잖아요, 사실. 그 희석식 소주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네. 이것도 좀 약간 사회부 기자니까. 기자적인 얘기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압축 고도 성장을 해오던 시기에 술, 특히나 이 막걸리와 소주는 대표적인 노동주였고 산업 역군들의 연료 중에 하나였죠. 연료. 그러니까 지친 노동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노동을 한 잔의 술로 좀 달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뭐 발렌타인 3주는 못 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경제도 어려웠고, 그래서 원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여유롭지 못한 국가는 저가 주류가 대세예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가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죠.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가고, 뭐 OECD 뭐 가입국 중에서도 뭐 경제 규모 10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의 규모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비싼 술도 먹는 거예요. 근데 워낙 희석식 소주는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희석식 소주 한 잔에 그 시름을 달래고 이 서민의 술. 그러니까 라면하고 소주는 나라에서도 가격을 통제를 하겠죠.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예. 라면값 오른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진짜로 안 맞잖아. 예를 들면 삼겹살 먹는데 캡틴 큐를 먹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캡틴 큐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삼겹살에 위스키는 안 어울리잖아요. 아닙니다. 또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먹으면. 아 그래요? 나 한 번도 그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이 그럼요. 저는 약간 소주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대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인생 술이다. 인생술. 인생이 이걸 담겼다. 맛을 아는 순간 어른이 된 거다라는 약간 그런 가스라이팅이 좀 있지 않았나. 아니 근데 실제로 저는 아직도 그냥 소주를 더 좋아하거든요 위스키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진짜 어릴 때는 그냥 객기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온화돼 있는 소주를 가끔 먹을 때가 있거든요. 상온 소주요? 네. 우리 아버지도 가끔 그렇게 드셨는데 그 상온에 있는 소주를 탁 마시면 입안에서 단맛이 확 돕니다. 아니 뭐 소주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삼겹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